일부 응급실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허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절친한 친구에게 베푼 작은 선의가 몇 년 후 제 목숨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선의가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것도 0.1%의 확률로만 가능한 기적적인 우연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저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레지던트 4년차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이라는 곳이 원래 24시간 바쁘지만 그 시기는 특히 더 힘든 때였어요. 연일 응급 환자들이 몰려들어 제대로 쉴 틈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을 직접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동료들은 종종 제가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모든 환자가 제 가족 같았거든요. 할머니 환자분이 무서워하시면 손을 잡고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아이가 울면 주머니에서 작은 장난감을 꺼내주기도 했어요. 그날도 24시간 연속 근무 중이었는데 새벽 3시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군 복무 시절 같은 부대에서 만난 절친이에요. 훈련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통하는 게 있었던 친구였죠. 2년간의 군 생활을 함께 보내며 형제보다도 가까워졌고 전역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지훈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지금 너희 병원으로 가고 있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훈이 아버님은 저에게도 친아버지 같은 분이셨거든요. 군 복무 시절 면회 오실 때마다 항상 제 목까지 챙겨주시던 따뜻한 분이셨어요. 전역할 때는 우리 지훈이가 좋은 친구를 만났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바로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병원에 오시면 내가 직접 챙길게. 지금 바로 응급실로 와. 30분 후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직접 지훈이 아버님을 맞이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평소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차시던 분이 이렇게 위태로운 모습으로 계시니까요. 응급처치를 마치고 CT 촬영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즉시 수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버님의 혈액형이 RH-AB형이었던 거예요. 전체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 극히 희귀한 혈액형이었죠. 한달음에 달려온 지훈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소 그렇게 밝고 낙천적이던 친구가 아버님의 위중한 상태를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지훈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수술은 반드시 해야 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아버님의 혈액형이 너무 희귀해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 혈액원에 연락해봤는데 당장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지훈이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비 문제도 있었거든요. 지훈이는 몇 달 전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어서 새 직장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아버님의 수술비는 고사하고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민준아,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돈도 없고 혈액도 없고. 아버지가 이러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게. 지훈이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아버님이 위험한 상황에 계시는데 아들로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이 지훈이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조용히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도 RH-AB형이었거든요. 의대생 시절 헌혈을 하러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당시 혈액원 직원이 정말 귀한 혈액형이에요. 꼭 정기적으로 헌혈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났어요. 지훈아,
나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내 혈액형이 아버님과 같아. 지금 바로 헌혈할 수 있어. 지훈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그 친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더라고요. 정말이야?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여전히 수술비 문제는 남아있었어요. 저는 지훈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레지던트 월급으로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적금이 있었어요. 결혼 자금으로 모으고 있던 돈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지훈이 가족이 제 가족과 다름없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훈이 아버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따뜻함을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헌혈을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지훈이 아버님의 수술비를 문의한 후 망설임 없이 제 통장을 꺼냈어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 3천만 원을 전부 해약했습니다. 이 돈으로도 수술비 전액을 감당하기는 부족했지만 일단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은 되었어요. 환자 보호자분께는 말씀드리지 마시고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직원에게 당부한 후 다시 수술실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훈이 옆에 앉았어요. 솔직히 그 순간 후회가 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몇 년간 힘들게 모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편안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5시간이 지나고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집도의 선생님이 나와서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훈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 역시도 눈물이 났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님이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마치 제 아버지가 회복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지훈이 아버님은 회복 속도도 빨라서 보름 만에 퇴원하실 수 있었어요. 퇴원 수속을 밟던 지훈이에게 원무과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해줬대요. 수술비는 이미 다 결제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분이 미리 납부하셨어요. 지훈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돈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순간에 누군가 조용히 아버님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지훈이를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다며? 다행이야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민준아,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은혜 타령이야. 나는 그저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가족 같은 전우잖아.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훈이와 지훈이 아버님이 제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부. 시간이 흘러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동안 제 실력과 인품이 병원 내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와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었죠. 그런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파견을 요청한 거였어요. 군의료진 교육과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후배 의료진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게 파견을 받아들였어요. 한편 지훈이는 새로운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도 완전히 회복하셔서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고요. 지훈이는 여전히 저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가끔 만날 때마다 내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라며 손사래를 쳤죠. 파견 첫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국군수도병원의 시설과 시스템을 파악하고 의료진들과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었던 그날, 오랜만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더라고요.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환자들만 돌보느라 과로가 누적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의식을 잃기 직전 간신히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실려간 곳은 3년 전까지 제가 근무했던 그 대학병원이었어요. 동료 의사들이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극도의 과로로 인한 쇼크 상태였고 탈수와 영양실조까지 겹쳐 있었다고 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신을 혹사시키며 일해왔는지 알 수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제 혈색소 수치가 극도로 낮다는 점이었어요. 즉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제 혈액형 기록을 확인한 의료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대요. RH-AB형. 그 희귀한 혈액형 때문에 당장 혈액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혈액원에 긴급히 연락을 취했지만 해당 혈액형의 보유량이 극히 적어서 당장 공급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대요. 제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요. 병원에서는 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당장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형제도 없었죠. 연락처에 등록된 몇 안 되는 지인들 중 하나가 바로 지훈이었어요. 나중에 지훈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밤 11시경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대요.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지훈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고 해요. 마음이 급해서 택시를 탔는데 차 안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한 지훈이는 중환자실 앞에서 제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는 제 상태를 설명하면서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이야기했대요. 희귀 혈액형이라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혈액원에서 최대한 빨리 구해보겠다고 하지만 언제가 될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 순간 지훈이의 머릿속에 3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해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지훈이도 헌혈을 하려고 했었는데 혈액형이 달라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아버님과 같은 혈액형이야라며 직접 헌혈을 했던 그날. 제가 RH-AB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의사에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제 혈액형을 다시 한번 정확히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3년 전에는 제가 아버지와 다른 혈액형이라고 나왔었는데 혹시 검사에 오차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민준이가 그때 저희 아버지와 같은 희귀한 혈액형이라고 했거든요. 담당 의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즉시 지훈이의 혈액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30분이 지훈이에게는 30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지훈이의 혈액형도 RH-AB형이었던 거예요. 0.1%의 확률을 뚫고 두 절친이 같은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의사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놀라워할 때가 아니었죠. 지훈이는 즉시 헌혈에 동의했대요. 빨리 해주세요. 민준이를 살려야 해요. 나중에 제가 의식을 되찾고 난 후 지훈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헌혈을 하는 동안 지훈이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대요. 3년 전 아버님이 위험했을 때 제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이제 자신이 저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고 해요. 동시에 제 상태가 걱정되어 눈물이 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헌혈이 끝나고 지훈이의 혈액이 저에게 수혈되었어요.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저를 치료해 주셨고 새벽 5시경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지훈이의 얼굴이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지훈이는 제가 깨어나자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지훈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지훈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과거 네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나 역시 전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제가 3년 전 지훈이 아버님을 위해 헌혈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지훈이가 저를 위해 헌혈해 준 거였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일기 혈액형이라는 기적 같은 우연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거였죠. 며칠 후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누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지만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되찾았죠. 무엇보다 지훈이의 헌혈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저희 둘은 병원 앞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지훈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야, 그런 말 하지 마. 3년 전에 너한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줄게. 우리는 가족 같은 전우잖아.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훈이는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베푼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보답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둘 다 이런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 이것도 어떤 운명이 아닐까? 제 말에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체 인구의 0.1%밖에 되지 않는 혈액형을 가진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절친이 되고 서로의 생명을 구해주게 된 것.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3부. 아버지의 은혜.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 다시 국군수도병원으로 복귀했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이 아버님이 직접 병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70이 넘으신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따뜻하신 모습이었어요. 민준이, 내가 어떻게 너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마치 제 아버지 같은 정을 느꼈어요. 3년 전에 내 목숨을 구해준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네가 위험할 때 우리 지훈이가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게 다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제가 해드린 일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감사해 하시니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지훈이가 저를 살려줬는 거요. 그런데 아버님이 하신 다음 말씀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사실 내가 퇴원한 후부터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단다. 어떻게 하면 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아버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싶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노인회관에 갔다가 헌혈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됐어. 그때 갑자기 내 생각이 났다. 네가 나를 위해 피를 나누어 준 그 마음 말이야. 아버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인회 회장님께 말씀드렸지.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젊은 사람들만 헌혈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이야.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회장님이 아주 좋아하시더구나. 사실 노인회관에서도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내 제안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야.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베푼 작은 선의가 이렇게 또 다른 선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야. 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분들이 많은데 내가 그분들 병원 동행도 해드리고 있어. 젊은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려야지. 지훈이가 옆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요즘 동네에서 유명하셔. 병원 가실 일 있는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시고 복지관에서 건강 상담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덕분에 동네가 훨씬 따뜻해졌어.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지훈이 아버님께 해드린 일이 이렇게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니요. 그 후로 지훈이 아버님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어요. 아버님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의료진들을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입원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저와 같은 젊은 의사들에게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힘들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귀한 일이야. 네가 우리 가족에게 해준 것처럼
모든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되거라. 아버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김치를 병원에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우리 집 김치가 맛있다고 지훈이가 그러던데 너도 먹어봐라.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이런 게 다 귀한 법이야. 그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해드린 작은 도움에 대해 아버님은 이렇게 큰 사랑으로 보답해주고 계셨거든요. 5년이 더 흘렀어요. 저와 지훈이 모두 결혼해서 아이들이 생겼을 때 지훈이 아버님은 저희 아이들의 할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크면 아빠들처럼 남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야. 아버님은 항상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지훈이 아버님의 영향으로 저희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명절 때마다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뵙고 지역 의료 봉사에도 함께 참여했죠. 사부. 아버님의 가르침. 작년에 지훈이 아버님이 잠깐 편찮으셨을 때 저는 당연히 직접 병원에서 돌봐드렸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셨지만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했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병상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민준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더구나. 내가 3년 전에 쓰러졌을 때 네가 도와줬고, 네가 쓰러졌을 때는 지훈이가 도와줬고, 이게 다 서로 기대고 살라는 하늘의 뜻 아니겠니? 그래서 내가 요즘 더 열심히 남을 도우면서 살고 있어. 언젠가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거든. 네가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은 것처럼 말이야.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베푼 작은 선의가 이렇게 한 분의 삶을 바꾸고 그것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약 10년 전의 일이에요. 현재 저와 지훈이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국군수도병원에서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면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돌보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어요. 지훈이는 회사에서 사회공헌 팀장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과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고요. 지훈이 아버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동네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병원 가기 어려워하신다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직접 조직하셨다고 해요. 저희 가족들도 매달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명절 때마다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뵙고 있어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남을 도우는 기쁨을 배워가고 있죠. 얼마 전에 저희는 우연히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던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13년 전 지훈이 아버님이 실려왔던 그 응급실, 10년 전 제가 쓰러져 실려갔던 그 병원 앞에서 저희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여기가 우리 인생의 교차로였던 것 같아. 제 말에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만약 그때 그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지. 그런데 말이야, 이제는 확신해. 그때 그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늘이 준 기회였던 거야. 저희는 웃으며 병원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또 다른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버지들의 우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서로의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로 이어졌는지 말이에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죠. 저와 지훈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희 우정과 선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진정한 기적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한 마음의 연쇄작용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0.1%의 확률로만 가능했던 기적적인 우연이 저와 지훈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기적은 그 희귀한 확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제가 지훈이 아버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렸던 그 마음, 지훈이가 저를 위해 자신의 혈액을 기꺼이 나누어 준 그 마음, 그리고 지훈이 아버님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분들을 도우시는 그 마음 말이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기적의 교차로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작은 선의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세요. 그 작은 선의가 언젠가는 상상하지 못했던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바로 저와 지훈이, 그리고 지훈이 아버님처럼 말이에요. 기적의 교차로에서 만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아요. 저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